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면접 역전율이 약 40%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중경외신아연의 서울시립대 면접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자, 서울시립대는 면접에서 어떤 역량을 주로 많이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질문들을 주로 물어보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시립대 하면 일단 인재상이, 보통 이제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대학교의 인재상이 있지만 서울시립대는 학과마다 인재상이 각기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시립대 학과 인재상이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경영학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데 인재상이 어떻게 되죠? 행정학과로 가는 인재상이 어떻게 되죠? 그걸 달아주시면은 제가 밑에 제가 그 학과 인재상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자, 면접형 어떻게 서류 평가할까요? 첫 번째로 학업 역량이 35%고요.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서는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고교 기초 학업 능력과 대학 전공 기초 소양을 학부에 활동하고 있어요. 자, 고교 기초 학업 능력에서는 대학 학업 수행에서는 대학교에서 수행의 기초가 되는 고등학교 교과 학업 성취도입니다. 대학 전공 기초 소양은 고교 활동 통해서 여러분들 진로 및 탐색, 전공 분야 탐색은 비교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공 분야 탐구에 대한 학습한 경험과 교육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서울시립대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신이 1등급인데 비교과가 형편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이 비교과 역시도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 기초 소양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학업 역량에서 이 점을 평가하고 면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잠재역량 40%예요. 잠재역량 40%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여유와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학제적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고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학업 계획과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내용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심화 학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본인이 어떤 학생이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하거나 이제 수학이나 거기 과학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주제를 발표했다면, 그러면 그 주제와 그 보고서가 수학의 어떤 개념과 연관성이 있냐, 과학의 어떤 기작 원리와 연계성이 있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 교과와 비교과 활동 내용의 연계성과 심화 학습을 물어봅니다. 더구나가 다학제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학문간을 뛰어넘어서 교과와 비교과 활동 등을 포괄하는 여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바로 40% 중에 하나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것은 전공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험 및 활동 실적입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은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그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경험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대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변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 역량 25%인데 사회 역량 공동체 및 시민 윤리 의식과 협동, 즉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면접 역전율이 약 40%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물론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알아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면, 예, 물론 맞습니다. 우리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솔직히 서울시립대 보통 5등급대 학생들도 좀 많이 합격을 하는데, 일반고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립대는 면접 질문 자체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추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의 활동 하나, 내가 무슨 활동했지, 그 활동의 한 동기가 무엇이었지, 그 다음에 이 활동으로 무슨 역량이 향상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활동에 어떤 역질문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에 무슨 도움이 되었고, 혹시 이 활동하고 나서 어떤 점에 호기심이 더 생겼는지, 이런 점들까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돼서 최근 시사 뉴스가 있는 건지,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복합적으로 꼼꼼히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제 면접 시 이제 질문 내용을 할 때, 일단 답변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근거, 그러니까 경험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경우 답변에서 정말 확 면접, 합격이냐 불합격 좌우가 될 수 있어요. 즉, 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면접관에 서류 기반이니까 이 어땠죠, 어땠죠라고 물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경험과 활동을 근거로 답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답변할 때 활동을 나열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진짜 면접 끝나는 거니까. 그 활동을 근거로 어떤 역량이 향상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인재상의 공통점은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로 계획과 공동체 생활에 공익에 기여할 공공성도 같이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자주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는 이런 질문들은 뭐 자기소개 해보세요라는 점. 자기소개 해보세요라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그게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 그게 이제 딱 두 가지 종류를 어필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지원하는데 정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근거 사례와 함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름으로 해서 어떤 공공적인 그런 인성적인 역량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는 준비된 인재라든지 이것을 좀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자기소개해보세요랑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면접관은 당연히 질문 당연히 준비했겠지라고 물어본다. 근데 이 점이 너무 길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어버리면 여러분들 면접관이 됐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순간 당황해. 그래서 한 대략 7줄 정도 하면 한 50줄 정도 나오면 딱 적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은 무엇인지라는 점인데, 이제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는 만약 이 학과를 왜 지원했는데, 진로 계획이라는 것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서울시립대에서 배우는 학업 역량으로 꿈을 개척해 나가서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이룰 것인지 이런 점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종이 4대 요소에서 학업 역량 발전하는 전공의 인성이었는데 2024년도 자기소개가 싹싹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롤모델을 종종 물어본단 말이에요. 롤모델. 근데 롤모델에서 답변했을 때 여기서 아이들이 좀 실수하는 게 롤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 그 롤모델이 어땠고, 뭘 이바지했고,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어려움 극복해. 아니, 평가자가 그게 궁금할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롤모델이고, 그 롤모델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가 답변 포인트야. 근데 왜 롤모델을 설명하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뭐 수학 같은 경우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축제 같은 경우라든지 뭐 동아리 보원 활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혹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우리 뭐 경제학과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사를 모르는 학생도 있었고, 그다음 환율이 상승할 때 원화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는 지금 매년 물론 작년에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도가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럼 초고령화 사회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20%가 65세 이상 넘은 초고령화.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서 1,000만 명 넘어간다는 소리거든. 근데 문제는 그 1,000만 명 중 10분의 1의 치매 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려 1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는 뜻인데, 최근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사례가 무엇인지, 자, 원자 모형의 변청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지, 아니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니면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말하고 각 법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점을 많이 물어보죠. 뭐 서울시립대 물어본 게 아니고 뭐 다른 생명계열에도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 중에서 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두 개 정도 한 20, 30% 이 점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꼬리무기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종 어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표를 준비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반면에 이제 생활기록부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 어떤 전문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그 전문 용어라든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럼 조사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설명하듯이 제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했다라. 그럼 거기서 또 딱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조사한 결과물이 과연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을 줬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조사하는 과정이 이 교과 내용과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왜? 말 그대로 그 수학의 발표라든지 과학의 발표라고 하면 이 점이 교과 무슨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로 역량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은 그럼 이 활동 이후에 본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활동 같은 경우 과세특위에 보면 이런 점들이 있어요. 창의적 사고 역량이 정말 뛰어난 학생이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기 자기 관리 역량 뛰어나다 비판적 사고 역량 뛰어나다라는 이런 생기 뭐 기록이 나왔단 말 이런 데 봐봐 생활 기록부 보면 나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기 보니까 이 활동 보고서 하고 나서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나왔는데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있잖아 선생님의 평가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조사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이 나타났죠? 라고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까다롭죠. 계속해서 꼬리 물기 전에 물어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뭘로 들어가나 압박질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머릿속에 백선을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답변을 올바로 제대로 듣고 나서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해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어떤 이제 서울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와 밀접한 과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명 쪽이라고 생명공학 쪽이라고 하면 이제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이제 무조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여러분 당연히 무엇이 들어갔어요? 어떤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주제를 보고서를 했는데 여기 혹시 자료 출처는 어디죠?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이 시험을 하게 됐죠? 라고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런 점, 거기에 이제 어떤 발표를 하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보니까 과세특위에 어떤 점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왜 그 점이 여러분들 그 본인에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면접관도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점들이 있죠. 어떤 수학적인 개념과 어떤 분야 연결한다라든지 특히 화학과 생명과학을 연계한다라는 이런 점들이죠. 미적분과 물리를 연계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했는데 이 점이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 라는 그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를 지금까지 면접을 준비하고 이제 저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맘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면접에 끝나면 무엇을 물어봤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립대도 보통 7개, 8개. 근데 그게 보니까 7개, 8개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어떤 활동, 꼬리 물기 질문, 그럼 그 점 어쩌겠냐, 이런 질문해서 사소한 질문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계속해서 꼬리 물기 질문 한다는 뜻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꼬리 물기 질문 같은 경우는 실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꼬리 물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관심이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과 동시에 정말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나? 서류 진위 여부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꼬리 물기 질문하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3개부를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